최근 미국의 전 대통령이자 이번 미국 대선 후보로 나온 도널드 트럼프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대신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충격적인 발언에 전 세계가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는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국제안보회의에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파격적인 주장까지 나와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 백악관에서 어떤 주장이 나왔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윌리스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미국의 유력 언론에서 수석 기자로 근무하고 있고, 덕분에 백악관에 수차례나 출입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백악관에서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하여 국제안보회의가 열리게 되었고, 전 세계 선진국들의 유력 인사들이 백악관으로 모이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들과 한 공간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긴장됐지만, 그래도 직업정신을 발휘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렸죠. 회의의 시작은 미국 국방부 출신의 군사 전략 전문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다시피 최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한국에서의 주한미군 철수를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인들이 내는 세금을 더 이상은 다른 나라를 위해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을 테니 자신들의 나라는 직접 지키라는 논리를 펼쳤죠. 그리고 현재는 정말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는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하고자 여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연합 국가들, 그리고 일본에서 온 전문가분들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필요성 정도는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미친 나라 중 1, 2위를 다투는 국가들에 의해 숨통이 조이고 있고, 사실 한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핵무기가 필요한 국가라고도 볼 수 있죠. 미국의 해구사는 너무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위협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도 몹시 어려울 뿐더러, 특히나 주한미군이 전부 빠져나간 상황에서 핵무기가 없는 한국은 그야말로 하이에나 떼들에게 둘러싸인 한 마리의 사자쯤의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인식하고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을 겁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 개발을 허용해 줄 거면 여러분들의 나라의 핵무장을 허가해 줄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보라는 주장을 펼치겠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추가적인 핵 개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한국이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일본과 유럽이 핵무장을 할 수 없는 이유와 어째서 한국만이 이 예외적인 지위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드리죠. 일단 한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우수한 국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우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20세기 초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고, 이 나라에는 한 줄기의 희망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적과 꿀이 가득했고, 이는 한국과 엄청난 대조를 보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회복력이 있는 경제 중 하나를 자랑하며 지속적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삼성, 현대, LG와 같은 다국적 대기업의 본거지이며 이들은 각각의 산업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경제적 견고성을 반영하여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23년에 한국의 GDP는 약 1조 8천억 달러에 달했으며 1인당 소득은 약 3만 5천 달러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강점은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과 혁신 및 교육에 대한 헌신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한국의 경제적 안정성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에서 더욱 입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중국발 전염병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 침체를 완화하고 빠른 회복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한국 국민들의 강력한 회복력과 성실에서 비롯된 노력, 그리고 신중한 경제관리는 안전하고 잘 유지되는 핵 무기고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할당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전략적인 투자와 정책을 통해 기술과 산업 성장을 지원한 전적이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같은 계획은 지속적인 경제 활력과 기술 발전을 보장하면서 디지털과 녹색 부문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경제 기반은 한국이 경제적 안정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핵무장에 필요한 상당한 재정적 물류적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끝없이 올라갈 일만 남은 것처럼 보였던 일본 및 유럽연합 국가들의 경우
한국과는 정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죠. 일본은 심각한 인구 고령화, 디플레이션 압력,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높은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산업구조 변화에 전혀 따라오지 못하면서 이들의 성장세는 계속해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문제는 핵무기 관리에 필요한 장기적 안정성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브렉시트로 대표되는 유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경제적 격차와 정치적 갈등이 핵무장에 필요한 응집력 있는 경제정책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유럽은 이민정책에 대해 대실패를 거두었고, 이는 유럽을 더욱 가난하고 희망이 없는 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안정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경제는 핵무기 관리에 보다 확실한 기반을 제공하겠지만, 일본과 유럽의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이죠. 하지만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미국의 핵승인이 떨어지는 것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어차피 핵무기를 가질 수 없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은 방위나 군사, 그리고 공학이나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이미 최고의 권위자이실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통해 핵 개발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테죠? 한국은 블룸버그 혁신 지수에서 몇 년 동안 1위를 차지한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입니다. 한국은 연구 개발 강도, 첨단 기술 밀도, 그리고 제조 능력에서 감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죠. 예를 들어 삼성은 한국의 기술력의 증거인 메모리 칩의 세계 최대 생산국입니다. 또한 한국의 5G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은 정교한 핵무기 시스템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한화와 LIG 넥스원과 같은 회사를 포함한 한국의 방위산업은 최첨단 군사 기술 개발의 선두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을 통해 한국의 국방력은 말할 것도 없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죠. 한국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같은 토착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했고, KF-21 보라매와 같은 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핵무기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복잡한 군사 기술을 통합하고 관리하는 한국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또한 사이버 안보에 대한 한국의 헌신은 핵기술을 보호하는 능력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한국은 중요한 기반 시설과 방어 체계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 조치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사이버 안보에 대한 이러한 초점은 핵지휘 통제 체계의 무결성과 보안을 보장하고 무단 접근이나 사이버 공격의 위험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은 어떤가요? 혹시 핵 개발을 정당화할 만한 자국의 기술을 자랑해 주실 전문가님들이 계신가요? 역시나 아무도 없군요. 비록 일본은 도요타와 소니와 같은 회사들이 기술적으로 진보했지만 결국 AI 등의 기존의 기술을 뛰어넘는 혁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일본은 한국만큼 국방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지도 않았죠. 또한 일본의 평화헌법은 군사력을 제한합니다. 안타깝게도 유럽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때 첨단 기술의 온상이자 강력한 군대가 주둔했던 유럽은 현재 여러 국가들에 걸쳐 분열되어 통일되고 일관된 국방 전략에 대한 열세로 이어졌습니다. 통합 국방 기술 계획에 대한 이유의 시도는 종종 정치적이고 관료적인 장애물에 직면합니다. 평화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유럽 시민들은 강력한 군대를 갖기 위해 방위비를 올리자는 법안이 나오면 시위까지 벌이며 국방에 소홀히 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를 때입니다. 즉, 한국의 민간부문과 군사부문 모두에 집중된 기술 전문 지식은 핵무기의 안전한 개발과 유지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제공할 테지만, 일본과 유럽에서는 구조상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어떤가요? 이래도 자국의 핵 개발을 주장할 분들이 계신가요?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정당성과 능력이 충분하며,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국의 핵기술 개발을 주장할 생각이라면 이를 뛰어넘는 묘책을 내와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발언에 회의실 내부는 일순간 술렁였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유럽 연합국들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완전히 갈렸죠. 일본인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딱히 내세울 논리가 없는지 얼굴이 새빨개져서 자신들끼리 논쟁을 벌이는 것 같았고, 유럽 연합 측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개인주의라면 미국과도 견줄 정도로 혹독할 만큼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유럽인들이 어째서 한국의 이익에 가만히만 앉아있는 것인가? 저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두 눈을 꿈뻑거릴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독일 측에서 한 교수가 나서더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시죠? 유럽이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한다니요? 일본의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유럽연합 측은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자는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따라 핵 개발을 시도하는 일도 없을 테고 말이에요. 당연히 유럽은 자선사업가도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바보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지하는 이유는 한국의 능력을 고려해보건대 이 나라의 핵무장은 유럽에도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하거든요. 현재 중국은 유럽 경제에 깊숙하게 침투해 있고 이들의 공격적인 경제 전략은 유럽을 의존과 취약의 상태로 빠뜨렸으며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중국의 영향력은 유럽의 주권과 경제적 자치의 구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문제는 앞서 미국 측에서 언급했던 난민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고 유럽을 병들고 가난하게 만드는 주범이죠. 일단 중국의 1대1로 계획은 유럽을 부채와 의존의 그물망으로 가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반시설, 기술 및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많은 유럽 국가의 경제구조로 짜넣었고 중요한 지정학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의존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그리스의 피레우스 항구는 중국의 코스코 해운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전역의 사회 기반 시설이 중국의 손에 의해 얼마나 노란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죠. 실제로 그리스는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완화했는데요. 즉 그리스는 중국의 경제에 의존하게 되어버렸고 이는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는 그저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라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중국에 대한 경제 종속 문제는 전통적인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서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겪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기업들은 유럽의 주요 산업들을 적극적으로 인수하면서 핵심 산업들에 대한 영향력과 통제력을 확대해왔거든요. 캠차이나가 스위스의 거대 농업기업인 신젠타를 430억 달러에 인수한 것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인수는 중요한 공급망과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유럽의 산업 기반과 기술 자립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또한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술 회사들이 유럽의 5G 네트워크로 확장하는 것은 중대한 보안 위험과 경제 주권 침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기술을 중요한 인프라에 통합하는 것은 스파이 문제와 유럽의 데이터 보안과 주권을 위협하고 있죠. 그러나 중국은 법적 권리를 들먹이며 계속해서 유럽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과 중요 인프라에 대한 중국 투자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은 유럽을 중국의 경제 지배하에 있는 위성 국가로 만들 위험이 있는 경제 침략을 의미합니다. 이런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유럽의 상황에서 핵보유국인 한국은 단순히 북한의 침략에 대한 지역 내 억제력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힘과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강력한 동맹국을 유럽에 제공하면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전략적 균형을 상징합니다. 일단 핵무장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하여 세계 무역과 경제 안정의 중요한 지역의 안정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안정은 간접적으로 무역로를 보호하고 경제 교류를 중단 없이 유지함으로써 유럽에 도움이 되겠죠. 동시에 핵무장한 한국의 전략적 위치 설정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힘을 휘두르는 것을 막으며 이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야심에 대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따로 있죠. 위기의 시기에 핵으로 무장한 한국은 유럽의 안보와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될 때 한국의 선진 군사 능력은 유럽 동맹국들에게 전략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공동의 위협에 맞서 연합 전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한국과 유럽 국가들 간의 협력적 군사훈련과 정보 공유는 집단 방위 전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방산 강국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기술력은 이미 이 분야의 정통 강자인 독일을 넘어섰다는 보도도 연일 나오고 있고 실제로 유럽은 이런 유례없는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한국이라는 압도적인 존재를 연일 견제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강력한 국가가 유럽의 친구가 된다는 건 한국과 유럽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유럽에 아무런 제재와 견제 없이 최첨단 무기를 원 없이 수출할 수 있을 것이며 유럽은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거거든요. 실제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KF-21 보라매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한 한국의 군사적 발전은 강력한 방어 태세를 유지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이러한 군사적 강화는 한국이 지역 안보를 유지하고 잠재적인 위협을 억제하는 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당연히 유럽보다 한국이 얻는 이익이 훨씬 클 것입니다. 유럽 동맹국들과의 협력적인 국방 계획은 한국의 군사적인 도달과 영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연합 군사훈련, 공유 정보, 그리고 국방기술 이전은 한국을 강력한 세계 군사 강국으로 확립할 가능성이 높죠. 한국은 국제평화 유지 임무와 인도주의적인 개입에 참여할 것이며 세계 안정에 대한 군사적인 힘과 헌신을 보여줄 것입니다. 물론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경제적인 부분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압도적인 군사력만큼이나 뛰어난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 역시나 한국은 유럽으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건 유럽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한국의 혁신 산업과 견고한 경제는 유럽과 협력하여 신기술을 개발하고 공급망을 강화하여 중국의 통제로 인한 취약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술, 국방 및 에너지 부문의 합작 투자는 유럽의 중국의 경제적 압력을 견뎌내는 데 필요한 회복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한국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 기술에 대한 한국의 발전은 중국 공급자들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면서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으로 공급망 붕괴에 직면한 유럽의 자동차 및 전자산업은 한국과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역시나 한국은 이 분야에서도 상당한 이익을 취할 것입니다. 기존에 중국이 가져갔던 거대한 지분을 한국이 통째로 대체하면서 한국은 그들이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전례 없는 호황기를 누릴 수 있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유럽과 더 긴밀한 경제적 기술적 협력 관계를 조성함으로써 선진기술 혁신을 이뤄낼 수 있거든요. 5G 기술, 재생에너지,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에서의 합작 투자는 한국의 기술력과 수출을 증대시키고 유럽 입장에서는 중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의 기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핵무기를 얻게 된 한국은 전 세계를 지배할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유럽의 이러한 전략적 동맹 이후 한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유럽과의 강화된 경제적 동반자 관계는 한국의 전례 없는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유럽 시장, 자본 및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은 산업을 과잉 가동시켜 한국을 경제 대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아마도 한국 기업은 자동차, 전자 및 의약품과 같은 산업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유럽 투자로부터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한 합작 투자를 통해 창출된 시너지는 한국 제품에 대한 최첨단 혁신과 세계 시장 점유율 증가를 가져올 것입니다. 유럽의 기술 전문 지식을 통합함으로써 한국은 AI, 생명공학, 재생가능한 에너지, 그리고 항공우주와 같은 분야에서 혁신을 위한 선도적인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이 기술적인 우위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로 부를 창출하면서 한국의 전례 없는 경제적인 번영을 이끌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유럽과의 협력적인 연구 개발 프로젝트는 혁신의 경계를 허물고 기술 초강대국으로서 한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 돌파구를 만들어내겠죠. 결국 한국은 경제적 유대 관계를 다양화하고 단일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경제 요새를 건설할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 다른 국가와의 무역에서 정치적 사회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오직 유럽과 최후방국이 된 한국만은 자신이 수출하고 싶은 기술들을 아무런 견제 없이 수출할 수 있고 또한 수출의 균형을 맞추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타유럽 국가들로부터 수입해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은 세계적인 혼란으로부터 한국의 경제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성을 보장하겠죠. 결국 한국은 세계 경제 혼란의 시기에도 위험을 완화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지속적인 흐름을 보장하는 강력한 공급망 네트워크를 개발할 것입니다. 물론 유럽을 지원하는 것은 한국에 비할 데 없는 지정학적 지렛대를 줄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은 한국이 국제무역협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협상하고 전략적 동맹을 확보하며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무역과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WTO와 IMF와 같은 국제기구의 정책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핵능력을 갖춘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패권국이 될 테죠. 이는 중국의 영향력의 균형을 맞추고 지역의 안정을 보장하며 관련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적인 안보 체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아세안과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같은 지역 조직에서 한국의 리더십이 강화되어 지역 경제와 안보 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요리, 전통을 통해 이미 중요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지금보다도 더욱 가파른 속도로 치솟을 거거든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발돋움한 뒤에 이들의 문화와 소프트 파워가 더욱 가파르게 세계를 지배했던 것을 떠올려 보세요. 핵무장을 하게 된 한국은 제2의 미국이 될 것이 분명하고 결국 혁신과 진보의 신호탄으로서 한국 문화는 전례 없는 규모로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면서 세계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K-팝, K-드라마, 그리고 한국 요리의 세계적인 인기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관광과 문화 교류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물론 안 그래도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했던 한국의 인적 자원 또한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욱 우수해질 것입니다. 유럽의 교육 기관들과의 협력은 한국의 학문적 그리고 연구적 능력을 향상시킬 거거든요. 지식과 공동 연구의 유입은 혁신가들과 지도자들의 세대를 육성할 것이고 한국을 세계적인 지적 그리고 과학적 업적들의 선두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공동 학문적 프로그램들과 연구 프로젝트들은 전 세계로부터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모으면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아무래도 순수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던 한국이었지만 한국은 핵무장을 통해 지정학적 관계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볼 국가답게 이러한 순수학문에 대한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쩌면 한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중국의 경제적인 영향으로부터 유럽을 지지하고 핵보유국으로서 자신을 주장함으로써 한국은 새로운 차원의 세계적인 리더십에 오를 것입니다. 이 지위는 한국이 G20, 세계경제포럼, 그리고 UN 안전보장이사회와 같은 주요 국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세계 정책을 안정과 성장으로 이끌도록 영향을 줄 것입니다.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세계적인 문제를 다루는 한국의 리더십이 상당히 향상되어 세계 무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핵무장한 한국은 전략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한국과 유럽 모두에게 변혁적인 기회를 의미합니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항하는 유럽의 구세주가 됨으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도록 추진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이 동맹의 상호이익은 공동 번영과 안정을 이끌 것이고 한국의 새로운 세계적인 리더십과 경제적 우위의 시대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유럽과 핵무장한 한국이 함께 더 큰 회복력과 혁신, 동반 번영의 길을 열어갈 수 있고 점점 더 상호 연결되고 경쟁적인 세계에서 민주적 가치와 경제적 주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강국으로 발돋움하면 전례 없는 성장과 영향력의 시대를 열 것이고 이는 국제관계와 경제 발전의 미래를 형성할 것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한국과 함께 성장할 유럽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이겠죠. 핵무장한 한국과의 관계에서 상호이익을 얻는 유럽과는 달리 일본은 점점 더 고립될 것이거든요. 일단 한국이 부상하면 일본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약화되어 일본의 고립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평화헌법과 주변국과의 역사적 긴장에 얽매인 일본은 한국의 군사적 우위와 전략적 영향력을 따라잡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이 다양한 전략적 제휴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반면 일본은 특히 첨단 기술과 방위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방적 의존성은 일본의 자율적 전략 능력을 약화시키고 지역 및 국제 문제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게 분명하죠. 하지만 이건 일본의 문제고 유럽은 일본의 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일체의 관계도 관심도 없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것이죠. 물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자선사업가가 아니고 유럽에 비해 한국이 얻을 것이 훨씬 많은 이러한 치우친 거래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유럽에 대한 뿌리 깊은 경제 침투를 고려해보건대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고 그저 한국이 구원자의 역할을 통해 유럽을 살려줄 것을 믿으며 한국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것 밖에는 별 수가 없을 뿐이죠. 독일 교수의 주장에 일본인들을 제외한 모두가 만족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국제관계에서는 모두가 오직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모양이었고 세계적인 선진국에서 순식간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일본의 상황을 보니 이러한 국제관계가 더욱 살벌하고 냉정하게 느껴졌죠. 과연 한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정말로 중국의 파이를 전부 가져와서 유럽을 능가하는 강대국이자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엄청난 호기심을 느끼고 있는 중이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